저는 사실 내년에 상당히 좀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고요. 지금 자산 가격, 채권 시장 거품은 상당히 붕괴가 됐습니다. 제가 가장 지금 우려한 것은 미국의 주택 시장이거든요. 이제 추세 하락 국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우리도 시작이고 미국도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IMF, OECD, 세계은행 경제 성장을 계속 낮추는데요.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사님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자산 아세 클래스별. 지금 소개하세요. 네, 우리 김영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좀 안녕하십니까. 타셨습니다, 박사님. 예, 네? 아. 농사하느라고 하셨나 봐요. 예, 좀 많이 뭐 주말마다 근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 비가 좀 거의 안 와가지고 그러셨겠네요. 농사 짓는데 뭐 주로 많이 심으세요? 뭐 여러 여러 가지 가지 하시죠. 심습니다. 아, 뭐 고추, 가지, 토마토, 수박, 참외 수박도 심으세요? 예 오. 여러 가지 심는데 그 개인이 이렇게 텃밭에 심어도 이게 수박이 잘 자랍니까? 그 많이는 안 열리는데요. 그래도 제가 먹을 만큼은 열리고요. 그렇습니까? 뭐 정프로. 가장 김 여러 가지 박사님은 과실나무도 김 심고 박사님이 개인이 아닙니다. 농부예요, 농부. 농부입니다. 원래 농사 지셨잖아. 네. 그때. 주식 농사 말고. 아이 진짜 농부였다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시골서 해가지고 저 농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규모가 약간 좀 있으시군요. 뭐 크지는 않은데요. 네. 한번 구경하고 싶네. 자, 하여튼 뭐 농사는 잘 지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주식 농사 큰일입니다. 주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튼 뭐 오늘은 일단 지금 현재 살짝 주신 자료 보니까 장기 추세선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는 뭐 이 키워드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저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거예요. 항상 걱정하시는 게 일평균 수출 예.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이제 주가랑 제일 많이 이 관련이 괴리가 있는 거죠. 얼마나 해소가 됐나? 예. 그래서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요. 예. 작년 4월 달에는 우선 일평균 수출 금액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5나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네. 작년 4월에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한 40% 이상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런 네.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평균 수출 금액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올 5월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3% 가소평가 영역에 오,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적정 수준에 아 맞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적정 수준에 아 있는데요. 이게 때로는 일평균 수출이 네. 주가를 계속 좀 앞질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일평균 수출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5월 달에는 제가 좀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일평균 수출 금액이 26억 8천만 달러로 4월 24억 5천만 달러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네. 네. 그래서 5월 후반에 좀 반등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6, 7월 달에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5월에 비해서요? 5월에 비해서 오히려 그 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나옵니다. 예. 물론 제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 금액이 10일, 20일 단위로 발표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5월보다는 좀 줄어들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걸 보면은 계속 6, 7월은 적어도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박사님 한 가지 예. 의문은 예. 저게 금액 기준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단가 상승들이 굉장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국제 유가 상승. 왜냐하면 예. 석유류 같은 것들도 뭐 당연히 예. 국제 유가 그거를 이제 반영하니까 예. 그건 사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금액 상승이잖아요.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 구간에 어떤 우리 기업의 어떤 배타적인 실적의 확장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 전제 국제가 우리 수입 물가도 많이 오르는 네. 거니까 그런 부분 그런 구간에도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똑같이 봐야 되나요? 상관관계로 크게 변하지 않는데요. 단지 그 질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 동향을 발표할 때 네. 단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물량이 얼마나 늘었느냐, 그렇죠. 단가하고 물량하고 구분해서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물량은 조금 더 계산하기가 좀 늦어가지고 네. 2개월 후에 좀 발표돼요. 근데 네. 최근 보니까
물량은 거의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데요.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이 높은 거는 원자재 가격 등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예. 단가가 올라가지고 수출 증가율이 좀 높게 나타나죠. 음. 예, 그리고 지난 5월 수출 증가율이 26%였는데요. 예. 네. 예, 그런데 뭐 일하는 날짜가 저업일수. 작년보다 저업일수가 이틀이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결국 이 일평균 수출 금액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일평균 수출 금액은 10.8% 증가했습니다. 네. 예, 증가율이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세계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출 전망은 별로 좋지 않네요. 예, 그런데 이게 또 뭐 계속 그 전망 수치를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8, 9월에는 증가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8, 9월에는 뭐 주가가 한 단계 오를 수 있다. 8, 9월엔 왜 저 수출이 늘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예측하는 모델상의 수치니까 네. 예, 사실 아, 그 그거- 느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 어디가 좋아진다든지 어떤 뭐 예, 특히 그 우리 수출 보면요. 예. 예, 최근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데가 아세안 국가들이거든요. 예. 그 아세안 수출 비중이 뭐 2000년에 11%에서 올 그 5월까지 수출 증가를 보니까 19%로 많이 늘었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이 사실 그 봉쇄 때문에 최근 수출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봉쇄가 풀리면서 예. 아마 8, 9월에는 아세안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수출이 좀 늘면서 일평균 수출 금액이 예,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거로 평가하면은 뭐 8, 9월에는 아마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 예, 그런데 우리 주가를 장기적으로 한번 추세를 한번 제가 네. 구해본 거예요. 네.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의미인데요. 예, 코스피 월말 지수고 그다음에 이 추세선을 제가 좀 녹색으로 그려놨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HP 필터라고 통계적 기법으로 해가지고 추세를 한번 구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가 그동안 보면은 80년대 말 3조 원으로 이게 큰 폭으로 한번 올랐었거든요. 예. 이때 뭐 증권시장 최대 호황이었었죠, 사실. 이때 그 88년 12월에 제가 증권회사 들어갔었습니다만, 뭐 그때 증권주가 그 5만 원 넘고 대부분 증권회사들이 맞아요. 예. 그때 뭐 최고의 신랑감. 예, 1등 신랑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오르는 것 보다가 3개월 오른 것 보다가 그 뒤로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이때 그 사주 봐가지고 오랫동안 사주 받아서 고생한 적이 우리 있었는데. 사주. 예, 우리 사주. 예, 그리고 그냥 500에서 1000 사이에 거의 뭐 10년 가까이 박스권을 벌었었어요. 예, 그리고 IMF 경제위기 구조 조정했다. 그다음에 이때 2차 상승 국면에서 이때 중국이 굉장히 높은 성장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중국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11%에서 22%로 그러니까요. 2배 늘어나 버립니다. 저때 뭐 차화정이니 뭐 난리 났었죠. 그리고 이 후반에 또 우리나라 은행들이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어요. 이렇게 주시장이 좋으니까 네. 수익을 다변화시켜야 된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주식형 펀드를 해가지고 144조까지 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주가 급등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면서 또 급락했었죠. 네. 예, 그리고 주가가 또 오랫동안 또 박스권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문에 급락했다가 이때 개인 또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이때는 그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엄청 많이 풀렸고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많이 참여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꺾이고 있고요. 추세가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꺾이면은 상당 기간 조정 국면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 그림대로 하면은 적어도 10년은 5년에서 10년은 간다는 거잖아요. 옆으로 오랫동안 그 박스권일 네? 것 같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쭉 예. 깁니다. 예. 예, 최근 그 제가 뭐 연기금 그 자문위원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3년간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11%였어요. 그런데 과거 11년 평균 수익률이 6% 정도가 되거든요. 계속 더블 쳤다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3년은 뭐 평균에 접근해 가니까 평균보다도 지난 낮아야 3년 됩니다. 평균 11% 수익이었으니까 예. 예,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좀 기대 수익률을 좀 앞으로 3년 정도는 주식 투자하면서 좀 낮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추세를 구하고 실제 주가하고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그래서 지난 5월 달 보니까 예, 추세선이 한 2,910 정도 되는데요. 예, 지금 한 8% 정도 밑으로 벗어났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이 추세에 접근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건 이제 반등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아마 8, 9월 달에는 이 추세선에 접근하는 장이 한 번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접어들고 있지만은 지금 추세선 밑으로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그 예, 반등 국면은 말씀이시구나. 있을 것이다. 네네네.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아까 그 전 차트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평균 수출액 아니. 방금 요거. 네. 예, 그러니까 저 차트를 이제 박사님이 갖고 오신 이유는 상승은 짧고 횡보는 굉장히 길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그 증시 격언에 주식 2년 오르고 8년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뭐? 예. 근데 이제 우리 오래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시거든요. 주식은 8년 오르고 2년 조정받는다. 근데 거의 거꾸로도 한국 주식시장 거꾸로 된다는 얘기죠. 예. 물론 그 장기적으로는 오릅니다. 명목 GDP 많고 오르는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한 번 급등하고 네.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 국면에 들었었는데 예, 지금 제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들어왔다. 겁니다. 예. 조정 국면. 그래도 그 조정 국면이라니까 뭐 추세를 이탈했지만 박스권으로의 진입이라고 예, 생각하시는 박스권 거죠? 진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박스권이 뭐 얼마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2,600에서 2,900 지금은 박스권 거의 하단에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아까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봐도 지금은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으니까 여기서 많이 떨어질 여지는 없는데 예, 지금 뭐 오히려 그 추세선 구하면은 뭐 5% 떨어질 확률보다는 앞으로 뭐 5% 오를 확률 10% 오를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바이앤홀딩 전략은 맞지 않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사실 그 종목 간 차별화가 워낙 심화되니까요. 예. 예, 사실 그 종목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는요. 종목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예. 빛이 날 만한 예, 예. 그런 때다 이거죠. 근데 계좌 수익률이 지점에 있는 분들한테도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르대요. 예, 굉장히 차이가 날 것 요걸 같습니다. 리듬을 잘 탄 분들하고 그냥 있는 분들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 그러면 왜 이게 추세가 하락이냐? 그거는 결국 경기하고 관련시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선행지 순환변동적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데 이게 작년 6월에 고점을 쳤거든요. 네. 예, 그리고 주가도 같이 떨어졌죠. 물론 선행지수에 코스피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먼저 떨어지고 이게 동행지 순환변동적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데요.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올 2월까지는 올랐어요. 근데 3, 4월 2달 연속 떨어졌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냐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냐 이거는 지켜봐야 그렇죠. 되는데요. 이 선행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니까 이게 추세적인 하락이라는 거죠. 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이게 한 번 떨어지면요. 예, 지난 11번 경기 순환에서 평균 19개월이 떨어졌습니다. 네. 예. 가장 작게는 11개월이었고요. 길게는 33개월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년은 이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경기가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그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 예, 박스권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행지수가 언제 반등하느냐. 이게 반등하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될 그렇죠.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떨어지다가도 일시적으로 중간에 이런 반등 국면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예상해 보면은 이것도 물론 왜 오르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 답을 제가 정확히 드릴 수가 들어가는 없는데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3분기에는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살짝. 예, 그래서 저는 3분기에는 주가가 일정 수준 반등할 수가 있다. 아, 예, 그렇습니까? 3분기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가요? 7, 8, 9가 1, 2, 3분기 3, 4. 예, 예. 아, 그러네. 그런데 3분기도 중반 이후일 것 같습니다만 예, 그 시점은 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 한 8, 9월 정도가 그래도 좀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아, 그때 되면 썸머랠리 얘기 나오나? 그러면. 아, 8월에. 예, 그때 되면은 또 뭐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좀 그래서 누그러들겠죠. 예, 당장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그 CPI 예. 뭐 컨센서스 인베스팅닷컴 보니까 8.3%, 예. 뭐 4월하고 비슷하다고 전망이 나는데요. 예. 저는 그보다 낮을 거로 보고 낮을 있거든요. 거다. 예, 제가 뭐 미국 소비자 물가도 예측하는데 그보다 좀 낮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뭐 앞으로 6월, 7월도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지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5월달 소비자 물가 5.4%, 6월도 뭐 그 수준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데요. 7월부터는 물가 상승률 우리도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인플레이션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피크아웃 했다. 아마 3분기에는 예, 그런 시각들이 많이 대두하면서 아마 주가가 뭐 금융 긴축 이야기 조금 수그러들면서 예,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대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얘기는 좀 안 좋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저 물가 문제, 금리 상승 문제인데요. 그게 더 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될 텐데 지금부터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되게 안 완화되고 좋은데. 예, 그 다음에 경기 둔화, 뭐 경기 침체 이야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네. 예, 금융시장에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아, 근데 9월. 저기 그 박사님이 저 한 달 전쯤에 나오셔서 네. 반등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게 네. 예, 원달러 환율이 조금 피크아웃한다. 예, 예.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부근에서 아, 좀 급격 떨어졌죠. 빠지면서 네. 예. 그래서 사실 장이 고간에 좀 반등했어요. 예, 예. 실제로 대형주도 좀 오르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전히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더 들어왔으면 아마 장이 더 왕성하게 있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지금 이 환율대가 지금 묘한 환율대란 말이에요. 예, 올랐다가 그렇습니다. 다시 예. 확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오르는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다음 달 뭐 2분기 초까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환율? 환율이 뭐 6, 7월까지는 좀 뭐 1,250원 안팎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1,290원 얼마 전 거기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예, 그게 올해 거의 고점이었을 고점이다?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아마 7, 8월 가면은 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 했다. 그러면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예, 달러 지수가 떨어질 것이다. 달러 지수가 얼마 전에 그 선진국 통화에서 10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2 안팎에서 그렇죠. 올라갔는데요. 네. 저는 105가 고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그거를 돌파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3분기 가지고는 미국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미국 금융 긴축의 이야기가 좀 수그러들면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다시 뭐 2.67%이 정도로까지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그때 저는 환율이 그 1,200원 약간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00원 아래로도. 예. 제가 우리나라 환율 그 추세를 장기 추세를 공부해 보니까 지금 한 1,2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네. 그 1,200원까지는 3분기에 떨어질 수 있고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뭐 그 시기에는 또 환율이 그렇게 떨어지면 역시 외국인이 뭐 5월달에 잠깐 사다 말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5월 한 달 보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약간 플러스더라고 약간 코스피 플러스. 시장에서. 개인 예. 순매도예요. 예, 약간. 개인 순매도요. 예. 원달에. 예, 그런데 아마 8, 9월에는 그런 현상이 조금 더 강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많이 사겠네요, 그죠? 예, 아마 삼성전자 같은 뭐 1등 우량주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근데 주식 그 살펴보고 박사님 있습니다. 말씀대로 만약에 된다면 예. 그때 물건을 줘버려야 되네요. 아, 외국인이 사러 들어오면 어. 예. 왜냐하면 내년에 안 좋다고 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가 수축 국면 이제 초기니까요. 예, 저는 뭐 그때 좀 비중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한테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외국인들 이 얘기 듣고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 들어올 때 조용히 들어오게 놔두고. 그리고 아까 좀 우리 주가가 가대평가가 많이 해소됐다. 예, 미국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예, 미국 주가도 가대평가가 많이 해소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미국 주가가 예, 예. 아, 이거는 많이 뭐 빠졌지 하긴. 예. 이거는 S&P 500 기준으로 예, 제가 뭐 거시경제를 연구하니까 뭐 PER 뭐 기업 수익보다는요 거시경제 변수로 가대 가소평가 정도로 평가하는데요.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그다음에 유동성을 대표하는 M2까지 고려해가지고 예, 미국 주가를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한 20% 정도 가대평가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뭐 근접하네요. 5% 정도 가대평가됐고요. 지금 미국 주가 적정 수준이 S&P 500 기준으로 3,860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난 얼마 전에 3,81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반등해가지고 반등했죠. 4,000 안팎인데요. 미국 주가도 거의 고평가가 많이 해소되는 국면이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예생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은 이게 주가라는 게 항상 그 연착륙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 오를 때는 이렇게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가소평가해 버리니까 뭐 이런 국면이 좀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만은 여전히 미국 주가도 이제 많이 근데 가대평가됐다가 저런 국면은 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라이시스 크라이시스죠. 네, 2008년 그런 글로벌 국면들이네요, 금융위기. 보니까. 예, 팬데믹 금융위기 위기. 때문에 예, 그죠? 예. 근데 그 위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내년에 상당히 좀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내년에요? 세계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산 가격, 채권 시장 거품은 상당히 붕괴가 됐습니다. 채권 시장은 거의 정상순위를 하는데요. 지금 주가가 많이 해소됐습니다만 이런 국면이 하나 남아 있고요. 제가 가장 지금 우려한 것은 미국의 주택 시장이거든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뭐 우리 저 박 작가가 부동산 주택 이야기 하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었습니다만 박 작가 하라 그래서 하신 거예요? 박 작가가 하라고 저한테는 해가지고 김 박사님이 꼭 이거는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 박 작가가 제 제자인데요. 뭐 제자가 하라는 대로 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갑자기 진실 게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 작가 미안 민망하게. 박 작가 좀 들어와 보시라고. 원래 작가분이 그런 역할 하는 겁니다. 이쪽에는 그래서 그게 그 이야기를 한번 역할이에요. 하라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했었습니다. 네. 그건 나오고 나서 네. 제가 또 부동산 전문가 아닌데요. 네. 그 방송 보고 여러 군데서 아,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자는 겁니다. 아니 저 울먹이지 못합니다. 마세요, 교수님. 울먹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자는 박 작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셨죠? 예? 그래서 좀 하셨어요? 별로 안 나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제가 그쪽은 완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 근데 실제로 또 미국 집값이 또 빠지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집값, 미국 집값 제가 추세를 구해 보니까 이제 추세 하락 국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우리는 우리도 시작이고 네. 미국도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 신규 주택 매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그 미국의 모기지 금융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모기지 금리가 5%가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금융이 주 단위로 발표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미국 주택 시장도 거의 정점을 치고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국면이다. 그런데 주택 시장이 꺼지면요, 이게 소비의 주가보다도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게 또 금융회사에 안 좋죠. 예, 그렇습니다. 네? 금융회사에 예. 담보 비율 떨어지니까. 그래서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네. 아마 미국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내년 하반기 가면 또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금리를 올리면 시차를 두고 자산 가격 떨어지고 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가지고 가게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IMF, OECD, 세계은행 계속 낮추죠. 경제 성장을 계속 낮추는데요. 네.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근데 어차피 계속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계속 그래서 이제 틀리는데 더 내린 건데 틀린 경우도 있고 에이 반등하지 않냐 또 이제 바닥 찍었는데 너 계속 틀렸네 이렇게 두 가지로 틀릴 수 있는데 전자로 틀릴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저도 뭐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경제성이 올라갈 때는 전문기관이 전망할 때 실제치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뒤따라 상향 조정하죠. 근데 경제 성장이 꺾이면은 뒤따라 전망보다 낮추죠. 실제치가 낮게 나오니까 계속 뒤따라 낮게 전망하거든요. 지금이 그게 초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 다 돼가고요. 이제 결론을 여쭤보는데 그래서 이제 박사님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는 자산 아세 클래스별로 지금 조금 더 늘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예, 주식을 좀 늘리고. 물론 저는 채권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려놨었고요. 예. 예, 그런데 뭐 저는 뭐 8, 9월 뭐 기대를 하고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 예, 주로 대형주요. 경기 예, 관련. 예. 그리고 그럼 제가 8월엔 파실 예정이고요. 아마도. 뭐 그때 가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뭐 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하면서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데이터 놓고 수정을 전망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뭐 이런 주식시장을 보면서 한 가지
상수는 모든 것이 변한다. 예, 그래서 제 모델이 틀리면은 그때까지 데이터 넣어가지고 언제든지 수정 전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그 데이터 발표될 때마다 제 예측치하고 실제치가 얼마나 차이 나고 뭐 때문에 벗어났는지 예, 그런 걸 늘 분석을 하죠. 네, 그래서 네. 주식은 좀 늘리시고 예. 전에 왜 뭐 금이라든지 뭐 달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잖아요. 달러 비중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계세요. 예, 지금 한 100%라면 지금 80%까지 줄여놨습니다. 달러 원래 많이 쓰셨으니까. 예, 예, 20%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예. 달러는 뭘로 근데 뭐 달러 ETF ETF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고. 예, 네. 아, 저는 뭐 거의 다 ETF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종목은 제가 아는 게 뭐 큰 거 주식 뭐 삼성전자하고 KT 정도 뭐 이 정도 큰 기업 중심으로 뭐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거의 다 ETF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달러를 줄이셨구나. 예. 채권도 좀 줄이시나요, 그러면 지금? 아, 채권은 저는 계속 계속 늘리고 늘리고 있습니다. 예, 예. 채권 늘리시고 달러 줄이시고 주식 늘리시고 그다음에 금은 금은 계속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금은 제 금은 계속 보유. 금융자산 한 10% 보유하고 근데 있는데, 금은 그냥 흐뭇해서 그 갖고 계신 거죠? 예, 장기적으로 저는 달러 가치가 금을 하락할 이렇게 보실 때 것이다. 좀 흐뭇하시고. 예, 네. 가지랑 수박은 늘리고 계시고요. 가지랑서. 아니 근데 진짜 가끔 페북에 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시거든. 네. 그 사진 이렇게 올리실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안 어울려, 막 이렇게 밀짚 모자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진짜 어색한 분들이 있거든. 어설픈 분들이. 근데 김 박사님은 그 사진 올리면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원래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요 네, 정도로 어쨌든 김 네. 박사님의 전망이 네. 죄송합니다, 박사님. 9월까지만 딱 일단 맞았으면 좋겠네요. 예, 예, 저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뒤는 모르겠고. 그 다음은 좀 그때 가서 보고 예, 예. 네? 3분기 말까지는 김 박사님 그 전망이 정확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8, 9월에 외국인들 좀 더 들어오고 환율도 좀 떨어지고 하는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영익 박사님과 함께 최근에 책도 내셨어요? 쓰셨잖아요. 예, 예. 그 책 제목이 뭐죠? 뭐죠? 더 찬스라고요. 더 찬스? 예, 좀 내년에 어려운 시기가 온다. 그때 적극적으로 전에 투자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린 예, 것 같은데. 예, 저번에 소개해 그럼 주셨습니다. 더 찬스인데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넥스트 이어 내년? 예, 예, 네? 예, 지금이 아니고. 예, 예, 내년에 이제 박살 한번 나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 9월에 돈 많이 벌어놓겠습니다. 자, 우리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 가지 또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